이런 상황에서 80년대 터졌던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아까 터졌던 게 뭡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 80년대 후반에 SNL 사태. 아시는 분들 많죠? SNL 사태. SNL 사태가 S가 뭡니까? 세이빙. and L이 뭡니까? 로운. 대출이요.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저축은행 같은 거죠. 우리나라 저축은행 같은 경우.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많은 저축은행들의 사업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완화시켜줘. 레이건 때요. 그래가지고 이 저축은행들은 되게 우리가 지금도 저축은행에다가 이 저축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금하시는 분들은 일반 은행보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좀 높아서 많이들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되게 대출 받는 사람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 힘들 때 되게 거기 의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금리 차이 가지고 되게 장사하는 데가 저축은행들이잖아요. 미국의 SNL도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한테 뭐냐면은 이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이 기준 범위를 많이 확장시켜 줍니다. 확장시켜줘.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주라 이거에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해주게 하는 건 뭡니까? 은행들 금융회사들 돈벌이 겸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하는 데 속에서 가장 손쉬운 대출은 뭡니까? 담보대출이잖아요. 신용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은 위험하잖아요. 예? 담보대출은, 예? 부동산 담보로 자꾸는 대출해주는 거니까 그만큼, 금융회사들이 편하게 대출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확장시켜줍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미국은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갈 텐데, 미국의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은행들에 대한 규제 A부터 해가지고 쫙 A, B, C를 해가지고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귤레이션 Q라고 하는 게 Q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도 금리를 예금 금리, 이자율을 상한선을 그러니까 이 연준이 이렇게 정하고 그랬었어요. 몇 퍼센트 이상은 그러니까는 예금 금리를 주지 마라. 이런 걸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요? 우리나라는 이게 90년대 그러니까는 93, 4년 이후부터 이게 이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은행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 전까지 우리나라도 이걸 제한했었어요. 이걸 왜 제한하냐면요. 이 이자율을 상한선을 이걸 풀게 되면은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돈을 많이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금을 많이 유치해야 되잖아요.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면은 금리를 높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려고 하니까요. 반면에 대출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가능한 한 그러니까는 금리가 낮은 데를 이용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예금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요? 예?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 그 차이를 가지고 은행이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격차가 거의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부실해질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했었어요, 과거에는요. 근데 이걸 제거합니다. 제거해주고, 그러니까는, 왜 이걸 제거하냐면은 서로가 어쨌든 간에 자금 조달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위험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가 약화되지죠. 거기다가 주택대출 해주려니까는 소위 우리 일반 사람도 많이 하고 있는 LTV, 론 투 밸류죠. 주택 가격 대비 우리가 대출 비중을, 이 규제를 제거해버립니다. 아예 없애버려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줄 수 있게. 예? 이런 규제 해체를 하고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제를 해주니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요? 금융은요, 굉장히 탐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야. 금융이라는 것은요. 예? 금융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사기꾼들이 많이 드글드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 팔려면요, 속성이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금융상품을 팔려면은 가능한 한 수익률은 막 뻥튀게 되고 위험성은 가능한 한 가려야 됩니다. 감춰야 되죠. 위험성을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겁나서 그 상품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금 유출을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불안전 판매 이런 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예? 불안전 판매라는 게 금융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다 소개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 SNL 사태가 이런 규제에 협력이 생기면서 부패와 사기가 막 이제 극성을 부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해.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전세 사기랑 비슷한 이 하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거를 감정평가사가 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이 가치를 평가하는 이 감정평가사한테 이 부동산 가격을 높게 평가를 이제 하게 이제 감정평가사도 이제 소위 말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가격을 그러니까 높게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뭐냐면은 파는 거야. 높게 가격을 평가된 거를.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살 돈이 없으면은 대출까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소개해 주겠다. 해가지고 저축대부조합으로 이제 SNL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저축대부조합의 직원도 이미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그 포섭을 해놨어. 그러면 이 저축대부조합에서 그러니까 얘한테 그러니까 그걸 대출을 이제 해줘요. 그걸 살 수 있을 만큼을요. 예? 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그 자기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에서 뭐냐면, 야, 내가 대출해준 게 네 주택 가격보다 너무 많이 해줬어. 그 대출 상환해. 해가지고 파산을 유발시킨 거예요. 이런 짓거리들을 했었어요. 당시에. 미국에서도. 예? 이런 거들요. 그리고 나서 이 저축대부조합이, 미국판 저축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산을 하죠. 엄청나게 파산을 합니다. 이 파산을 하면서 파산을 하면 꼭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들 파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요? 파산했으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공적 자금 투입했잖아요. 공적 자금. 공적 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재정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1989년에 이게 이제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시니어 부시 때. 레이건 이후에 부시가 연달아서 집권했었으니까 공화당이요. 금융기관 개혁 회복 및 집행법이라는 것을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걸 제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저축은행들 파산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정리신탁공사라는 걸 만듭니다. 이 정리신탁공사가 우리나라가 이거를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이걸 베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한국자산 신탁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거 베껴서 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당시 돈으로 1320억 달러가 투입됐어요. 예? 투입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 적어가지고 이걸 이제 메꾼 거야. 금융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치게 만들어 놓고선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화의 그러니까 하나의 비용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주기적으로 발생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오늘 내내 장식했던 기사가 뭡니까? 론스타 얘기죠. 론스타 얘기요. 이 SNL 사태 때 그러니까 론스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먹튀한 걸로 우리가 지금 그 후유증이 여태까지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SNL 사태 때 이 론스타가 무슨 얘기냐? 갑자기 여러분들 교수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가 그러죠? 이 SNL 론스타가 언제 생겼냐면 이때 생깁니다. 론스타가 이때 등장해요.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때 론스타가 출범을 합니다. 1989년에 미국 댈러스에서 부동산 투자 전문 헤지펀드로 시작합니다. 댈러스면요, 텍사스 주의 한 큰 도시잖아요. 이 론스타가 여기 텍사스는 누굽니까? 부시 집안의 정치적인 기반 저거예요. 부시 집안이 그하면서 거기 텍사스가 원래는 과거에는 민주당 기반이었어요. 근데 부시 집안의 정치적인 고향이 텍사스주입니다. 그러면서 또 공화당이 완전히 지배하는 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다 여기 출신으로서 이제 그랬었죠. 주지사도 하고 상원의원도 여기서 하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텍사스 출신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잖아요.
이 부시 집안의 정치 자금줄이 론스타였었어요. 론스타만은 아니지만은 론스타도 커다란 거기에 정치 자금줄이었었어요. 예? 이 론스타가 1991년에요. 웨스트 코스트 애쿼지션 파트너스라는 펀드를 만듭니다. 지금도 한 21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죠. 론스타가요. 예? 한 85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이 규모를 가진. 근데 하여간 이 펀드를 주로 만들어 가지는데 이 웨스트 코스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이 텍사스가 서쪽이니까 애쿼지션 이건 자본 이런 거니까 주식 애쿼지션 파트너스라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요. 벌처 펀드입니다. 벌처 펀드라는 게 뭐냐면요. 벌처가 무슨 뜻입니까? 벌처는 게 대머리 독수리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사막 같은 데 보게 되면 독수리가 허공에 이렇게 영화들 보게 되면 대머리 독수리가 쫙 떠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어떨 때 떠 있습니까? 먹이가 있을 때. 먹이라는 게 되게 뭡니까요? 이 사자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자나 고랑이들이, 그러니까는 그 약한 동물을 해가지고 뜯어먹고서는 남은 이제 그러니까 뼈다귀라든가 이런 남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고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이제 쪼아먹고, 저기 독수리들이 내려와가지고 쪼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벌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썩은 고기를 먹고서는 독수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벌처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그럼 벌처 펀드라는 건 뭐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어떤 성격의 펀드냐? 예?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사는 독수리 같은 그런 성격의 펀드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되게 썩은 고기가 뭐겠어요? 기업이 그러니까 경영을 하다가, 그것이 은행이 경영을 하다가 파산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저축은행들이 많이 파산을 했어. 그래가지고요. 예? 파산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요? 파산을 하게 되면은 그 저축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부실화되잖아요. 예? 자산이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자산을 인수해가지고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남들은 지금 죽겠다는데 야, 네 자산 나한테 팔어. 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이 그러니까 막 대출해줬다가 우리나라 은행도 그러니까 만약에 부실화가 됐어요. 그 얘기 부실화된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가 돈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하게 되면은 그 빌려준 채권이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실 채권을 팔잖아요. 싸게 팔죠. 대부업체나 이런 데다가 팔고 그러잖아요. 싸게.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처 펀드라는 게 뭐냐면 이거 싸게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 채권들을요. 예? 저축은행이 대출했다가 이거 회수를 못한 이런 채권들을 싸게 인수를 하는 거예요. 싸게 인수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되파는 거죠. 파는데 자기도 돈 남겨야 될 게 아닙니까? 돈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남기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목적으로 만든 게 이 벌처 펀드예요. 이게 론스타의 출발점입니다. 론스타가 이렇게 아주 그냥 지저분한 돈놀이 하는 펀드였었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SNL 사태 때 저축은행들이 많이 파산하니까는 이때 그러니까 뛰어들어요. 근데 이거 뛰어들면서 되게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부시 행정부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정치 자금을 댄 저거니까는. 예? 그러니까 뭐겠습니까요? 행정부가, 저축은행들이 막 파산을 사태가 일어났어, 막 그냥. 예? 천여 개 가까운 막 저축은행들 파산을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결국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죠? 그럼 정부가 저거를 살릴 것인가? 파산시킬 것인가? 뭐 이런 기준을 정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예? 살리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살릴 것인가? 뭐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정보를 미리 빼낼 수 있잖아요. 당시에 자기가 정치자금 지원했던 부시가 대통령이고, 예?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삽에 뛰어든 거야. 예? 왜? 부시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는, 예? 그걸 믿고 뛰어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 예? 여기서 이 자산신탁공사에서 10억 달러만큼을 인수한 거야. 부실 자산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게 살리니까는 공적자금 투입해 살리니까는 이 채권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살아날 게 아닙니까? 채권들의 가치가. 그러면 노다지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챙기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번 회사예요. 이게요. 출발을요.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론스타가
얘네들이 우리나라 때 외환위기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그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론스타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론스타 하면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왜 얘기하기 싫어하면요. 론스타 얘기하면요. 모피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모피아 얘기를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듣더라고. 예? 아무도 얘기 안 듣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모피아 얘기 또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갖지만은 이거 모피아 문제가 지금 20년 이상 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론스타 일지입니다. 2003년도 8월 달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인수합니까? 값싸게 인수하지. 외환은행이 굉장히 부실화된 은행이라 해가지고, 예? 만들어가지고 장부 저기저기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은행 저기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1조 한 4천억 원 안 되는 돈으로 51% 지분을 경영권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이 론스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은행을 아무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은 여러분들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사업이에요. 예? 아무나 못해요. 하고 싶다고 해서요.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을 하려면은 이 은행을 할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대주주가 이거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그러니까 이거를 은행을 할 수 있지만은, 예? 다른 금융회사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어요. 은행이 은행을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은행이 아닌, 지금 뭐냐면 산업자본은 은행업을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게 소위 말하는 금산분리죠.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킨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산업자본이 만약에 부실화될 경우 그것이 금융의 부실로 전념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칸막이 쳐놓은 거죠. 우리나라 은행법에 보게 되면은 이 의결권 있는 주식, 은행자본의 4% 이상을 그러니까 4% 이상을 가질 수 없게 해놨어요. 산업자본들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은행을 그러니까는 4% 이상 못 갖게요.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더군다나 뭐냐면은 산업자본이 그러니까 이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면은 2조 원 이상인 산업자본이 은행은 그러니까는 이 은행을 못 갖게 하니까는 예? 이렇게 인수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5% 이상을요. 그런데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에요. 비금융 주력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금융이 아닌 금융사업이 주사업이 아닌 회사라 이거예요. 예? 산업자본입니다. 얘네들이 부동산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일본에다도 많이 투자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이 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였었다고요. 거기다가 외환은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열회사 중에 외환카드가 있잖아요. 외환카드. 외환카드까지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외환카드에서도 그러니까 1대 주주였었어요. 근데 외환카드에는 그러니까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죠. 1대 주주긴 하지만은 2대 주주가 당시에 올림푸스 캐피탈이라는 이런 그 회사였었어요. 근데 외환카드를 이거를 싸게 먹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즉 감자설을 자본을 그러니까는 이게 다 이제 부실화돼가지고 당시에 우리가 그 카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2002년부터 카드 사태가 터져가지고 2003년도에도 그러니까 카드 회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카드 사태가 지속됐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환카드를 이걸 이제 그러니까 자본을 그러니까 그 줄일 것이다. 감자설을 이제 유포시켜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으로 이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싸게 인수한 거야. 그게 2003년, 2004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범죄지. 첫 번째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인수를 한 거고, 둘째는 외환카드 인수는 범죄를 저지른 거야. 자, 그래가지고 2004년 그 다음에부터 2004, 5년에 시민단체들이 이거 헐값 매각이다 해가지고 막 무효소송하고
거기에 관여된 경제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막 그랬어요. 예? 고발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검찰들이 대응도 안 하고 이렇게 했었죠. 정부에서도. 그 2006년도에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끄러지고 그러니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살아나고 그러니까는, 예? 많이 살아나고 그러니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은 매각을 추진합니다. 매각을 추진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가뜩이나 싸게 인수를 했는데 외환은행을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아주 이제 낮춰가지고 서류 조작 이런 걸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싸게 인수를 했는데 그건 이제 비싸게 팔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헐값 매각에 대해서 이게 막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3월 달에요.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게 헐값 매각했다는 이 감사원 발표도 하죠, 나중에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같은 해 3월 달에 국회 재경위가 검찰에다 고발하죠. 이거 헐값 매각한 거다.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검찰이 관련자 체포하고 구속하고 막 그럽니다. 예? 관련자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래요. 이때 여러분들 뒤에서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윤석열 한동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검사 이때 여기에 참여했던.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일단 일지부터.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서 주가 조작 사건에만 관련해서 이 검찰이 그러니까 기소를 시작을 해요. 근데 2007년 이때 이 시민단체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얘네들 산업자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얘네들 자격이 없는 애들이다. 이걸 의혹을 제기해요. 이걸 제기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금융당국도 이제 그러니까 뒤늦게 자격심사 하겠다고 이래요. 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에 얘네들이 산업자본인 게 거의 드러났어요. 드러났다고요. 근데 2008년도에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빨리 이제 론스타가 이제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어. 예? 더 문제 터지기 전에. 그래서 홍콩의 HSBC, 영국계 은행이죠. HSBC에다가 매각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2007년 9월 달에. 근데 2008년 접어들면서 그 론스타의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HSBC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거래가 쉽지 않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2018년 말에. 그리고 이게 산업자본이라는 게 거의 드러났었어요. 2008년 말에는요. 그러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원인 무효로 이제 했으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무효로 하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금융주주에다가 론스타를 매각을 하잖아요. 2010년도에 끝내는 매각을 하잖아요. 거의 4조 원에다가. 예? 1조 한 4천억 원 정도 사가지고 한 4조 원에다가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남는 장사 한 거니까. 근데 외환카드를 또 팔아먹죠. 그러다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2심에서 그러니까는 이 무죄를 하는 1심에서 유죄했다가 2심에서 무죄했던 걸 다시 그러니까 무죄 파기를 해가지고 죄가 있다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2대 주주가 이 외환카드를 그러니까는 이 주가 조작해가지고 싸게 그러니까는 이게 넘기게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2대 주주가 올림퍼스 캐피탈이라는 이런 그 캐피탈 회사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자기들 손실봤다고 해가지고 론스타한테 배상을 하는 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상금을 물어줘요. 이 물어준 거를 론스타가 지불해야 되는데 론스타가 뭐냐면 자기들이 물어줄 배상금의 대부분을 외환은행에다가 전가시킵니다. 싱가포르까지 또 싱가포르 법정에 끌고 와가지고 이게 하여간 완전히 그러니까 이 론스타가 진짜 벌처 펀드에 하니까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금융에다 매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론스타가 뭐까지 꼬장을 부린 거냐면은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원해줘가지고 손해봤다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한미 간에 갈 때 한미 FTA를 할 때니까 우리가 ICSID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투자 분쟁 이런 거 해결이요. 여기다가 이제 중대 신청을 한 거야. 그러면서 손해배상금으로 한 47억 달러를 그러니까는 손실을 이 배상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판결 나가지고 간밤에 판결 나가지고 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대충이 그러니까 일지예요. 일지면은 자, 이게 보게 되면요. 이거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금융당국에서 매각을 허락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알짜배기 은행입니다. 외환은행은요. 외환은행은 알짜배기 은행이에요. 이 은행을 사는
사는 은행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팝니까? 내가 사겠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아무 조사도 안 하고 파냐고요. 예? 내 자본금 같은 거 조사도 안 하고 파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모르고 팠다면 굉장히 무능한 거죠. 이거 엄청나게 무능한 거야. 당시에 2003년도가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당시에 한덕수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에 대한민국 모피아들이 대부분이 다 관련돼 있어요. 이때부터요. 모피아들이. 한덕수 씨가 당시에 뭘 했냐면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김앤장이 뭐였습니까? 론스타의 법률 대리였었어요. 이 은행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김앤장이 했었다고요. 추경호가 뭐였냐? 담당 실무 과장이었었어. 예? 재경부의 은행제도 과장. 실무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론스타가 그러니까는 이걸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을 바뀌어가지고, 승인 관련 이 협조 공문을 그러니까 금감위에다가 발송을 해가지고, 이거를 밀어준 거야. 예? 당시에 그러니까 뭡니까요? 소위 말해서 구인회의라는 게 있어요. 구인회의. 9명이 모여가지고 외환은행을 론스타 매각하는 것에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그러니까 그 참여했었던 9명의 그 멤버가 그거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 명이 추경호가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기재부의 은행제도 과장, 담당 실무과장이죠. 은행을 파는 거에 이 담당 저거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장관이 김진표야. 장관이 김진표야. 그러고 나서 2004년 2006월 달에 한덕수가 재경부 장관으로 오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재경부 장관으로 오죠. 예? 그때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모피아의 출발점인 뿌리인 이현재가 당시에 뭘 했습니까요? 예?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그러니까 금감원 원장 하고 나서 이 당시 이제 그러니까 부총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죠. 이현재 씨도요. 예? 대한민국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윤중현 씨, 이명박 정부 때 재경부 장관에다가 부총리 했었던 윤중현 씨가 2004년부터 7월달까지 금감원 원장을 했었어요. 예? 한덕수 씨가 다시 2007년도에 국무총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씨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어요. 이게 담당 책임자였던 거야.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론스타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산업자본인 거 파악하는 건 이건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이거는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요. 정부가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려면요. 아니, 우리나라 알짜배기 은행을 사겠다는 예국 자본을 어떤 자본인지 그러니까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예? 당시에 이제 추경호 씨가 등장합니다. 추경호 씨가 이때도 추경호 씨가 앞에 때 실무과장으로 이제 은행제도 실무과장으로 했었고, 다시 뭐냐면 2009년도에가 뭡니까요? 이때 뭐냐면 이제 하나금융에다 이제 매각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했어. 윤중현이 기재부 장관을 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추경호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죠. 예? 주가 조작이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지금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씨. 여신전문협회 이사 회장하다가 일로 온 사람 있잖아요. 김주현 씨라고. 이것도 모피아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추경호 씨 밑에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했어. 예?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정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경호 씨가 2010년도에 뭐 했느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었어. 이런 거 당시에 은행들은요, 정부 소유였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그러니까는 경제 관련 비서관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야. 예? 모를 수가 없는 거야. 모른다면 이거는 직무유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몰랐다면 이건 진짜 무능한 인간들이지. 무능한 인간들이죠, 이거는요.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자, 지난번에 그러니까 봄에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할 때 이창용 씨에 대해서
이 론스타 왜 그 당시에 당신이 저기 할 때 이미 산업자본이라는 거 이게 드러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만 뭐냐면 그 당시 자기가 금융위기 이거 뒷수습하고 막 그러느라고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이창용 총재 그래도 서울대 교수 출신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이거 판단하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조사할 거야? 실무자들이 이걸 조사시키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미요 이창용 씨가 언제 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까? 2008년에서 2009년 12월 달까지 했어. 이때는 이미 다 들어갔을 때였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2008년도에 이미 그러니까는 산업자본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미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을 때였었다고. 근데 담당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 예? 바빠가지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방구입니까, 진짜?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예? 거기다가 한동훈 씨가 오늘 뭐 했습니까? 아주 기자회견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한 푼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론스타 불법 인수,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효임이 다 끝났다. 뭘 했는지 아세요? 2006년도에, 앞에서 얘기했죠? 2006년도에 론스타니까 이게 검찰 고발됐다 그랬잖아요, 국회에서요. 그때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기소가 시작됐었습니다. 기소됐었는데, 그 당시에 박영수, 우리가 박근혜 특검 했던 특검이요, 박영수. 그다음 오광수, 심재돈, 이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여기에 그러니까 수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수사검사로 참여했었어요. 예? 그러면 당시에 주가 조작만이 아니라 이게 산업자본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여기 지금 봐보세요. 2006년도 3월 달에 국회가 검찰을 고발할 때 뭘로 검찰을 고발했냐면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주가 조작만 가지고 이걸 수사를 하냐고. 예? 이래놓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 CO 다 끝났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무슨 저거처럼 국민들의 세금 나가는 거 한 푼도 용납 안 하겠다. 제가 이래서 론스타를 다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게 되면 당시에 제가 이걸 엄청 떠들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너무 이 국민들이 관심도 안 갖고 그래가지고 정치인들도 관심도 안 갖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뻔히 들어가 보이는 거였었어요. 이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근데 당시에 수사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추경호야. 은행 제도 과정에 있었으니까. 2003년도에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 결정한 것으로 추측되고 보도가 됐던 조선호텔에서 9명이 모인 실무회의.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추경호인데 당시에 은행제도 과정에 실무 과정에 있었어. 수사받고 그랬었어. 예? 근데 이거 안 한 거야, 제대로.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검찰하고 모피아가 예? 이 공공부문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예? 검찰 독재, 그 다음에 모피아 독재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은 그때만 잠깐 막 분노하고 그러죠. 예? 분노하고 그러죠. 지나고 나면 또 이거 가지고 검찰 문제뿐만 아니라 모피아 문제 이거에 대해 관심 끄면요. 대한민국 안 바뀌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요. 오늘도 이거 가지고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안 했어요. 언론들이 뭘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언론들도 이걸 쑤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구조상 이거는요, 파악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산업자본 자격이 있느냐,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이거 파악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이게요. 예? 그리고 이거 주가 조작, 이거 결국은 이거 다 불법이라는 거. 가장 출발점은 얘네들이 산업자본이었다는 거예요. 산업자본이었으면은 얘네들 이거 인수 못했죠. 이거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 그럼 그냥 매각해야 돼. 자기들이 인수했던 걸 그냥 그 가격에. 그리고 뭐냐면 여기 가서 소송도 못해. 왜? 국내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요. 국내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투자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국내법을 위반한 거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일부만을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한동훈은 그걸 자기들이 밝힌 거라고 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하고 앉아있는데 참 진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지만요. 뭔 X소리입니까 이게. 예? 자기가 수사할 때 2006년도 국회에서 헐값 매각 의혹으로 고발을 했던 거예요. 감사원에서 헐값 매각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었고, 그거야 주가 조작 사건에만 매달려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시효가 다 끝났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냐고. 오늘 어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예? 제가 또 흥분했죠. 저보고 흥분하지 말라는데 저한테 이런 거 저기 다시 물어보지 마세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관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론스타가 얘네들이 처음부터 골프장을 운영하고 골프장을 갖고 있었었고, 일본에 얘네들이, 예? 얘네들 부동산 주로 저거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 얘네들은 금융자본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벌처 펀드 그렇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예?